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 교육.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네, 청소년들이 노동 중에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에 맞는 상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인권 침해. 저희 개그맨들도 엄청 당해요. 행사장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뭐 관계자들한테도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런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장에서 그 일반 시민분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 예전에 날라차기 맞은 적 있어요. 무대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희성입니다. 다음 뭐 진행할 내용들은 뭐 이런데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날라와서 날라차기 2단 옆차기를 팍! 그래갖고 무대에서 떨어질 뻔한 적 있어요. 큰일 날 근데 왜 뻔하셨네요. 그런 줄 아세요? 회원권 추첨하는데 자기 자전거 안 뽑아준다고. 아이고. 너무 열받죠. 정말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인인 저도 이런 인권 침해나 이렇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이렇게 충격이 큰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분들께서도 노동인권 교육에서부터 상담, 지원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흔히 접하게 되는 인권 침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어떻게 코칭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막내라는 이유로 반말은 물론이고 무시가 섞인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을 실수하는 날이면 사장님이 야,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어. 돈 받아먹으면서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화나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더 거칠게 하자면 식충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진짜 돈만 받아먹고 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너무 모욕적일 것 같아요. 저 사업장 그 대표분이 그러시나요? 사업주가 그러시는 건가요? 저분 뭐 좀 처벌하던가 좀 막아야 되는 거 없을까요? 네, 그 202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노동권리 보장 정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46.1점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너무 낮은데요? 그렇죠. 그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폭언, 폭력,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한 경험 중에 혹시 어떤 경험이 가장 많을 것 같나요? 일단 세 가지 모두 너무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순위를 먹인다는 거 자체가 조금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폭언이 아닐까요? 네. 그 아까 맞아요? 비슷한데요. 사연에 나온 청소년처럼 그 호칭을 막 하신다던가 반말, 무시하는 것들이 41.8%로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폭언이네요, 폭언 결국. 네. 그 외에도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이렇게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욕설 이런 것들을 듣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폭언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폭행은 이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몸이 다치게 하는 걸 폭행으로 생각하는데 폭언은 폭행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같죠? 네, 간혹 그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폭행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폭언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지속적인 언어폭력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폭행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몰랐네요. 꼭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야지만 폭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혀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때릴 수 있습니다. 예, 주의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받아서 맞거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근데 폭언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은 그런 증거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걱정되는데요. 네, 정말 좋은 네네. 지적이시고요. 폭언을 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녹취 네. 같은 증거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청소년에게 사업주의 폭언을 녹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또는 당시 상황을 사업주에게 재확인하는 음성을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가 이제 처음에 그 근로자가 왔을 때, 청소년 근로자가 왔을 때, 내가 폭언을 하면 녹음을 하거라.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사자분들이 이제 청소년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일단은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혹시 증언 같은 건 어때요? 주위 사람들의 증언.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사과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꼭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년 근로자분들도 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좀 잘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인 모독이나 비인격적인 처우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사업주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노동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사업주나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나 주장법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나 주장법은 너의 행동, 그리고 내가 받은 영향, 내가 갖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지금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 사례를 제가 제 경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만약에 앞에 그런 사례를 당했으면 요 대화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걸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야, 너 월급 받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직원으로서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존감도 많이 상처받았고요. 네,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청소년 상담 시에 법적인 절차를 조언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주장법 같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익히셨다가요, 불합리한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방법들, 대화법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폭언, 폭행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성희롱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지나요, 지금? 그럼요. 성희롱 관련된 상담을 주는 청소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녹음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피해 당시의 날짜나 시간 그리고 장소, 가해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그것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역시 증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거를 꼭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걱정되는 생각은 뭐 업장 안에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그걸 다 관리하고 사업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되려 내가 원하는 증거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업주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다 지운다거나
조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은 또 사업주에 관할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좀 증거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모은 다음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하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신고를 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데 신고를 했더니 그거에 앙심을 품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와, 너무 열받는데? 자기가 적반하장이잖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되려 직원을 해고한다? 더 크게 혼나야 되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만약에 성희롱을 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희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손님이 몰리는 바람에 급히 커피를 만들다가 뜨거운 스팀기에 손등을 대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장님은 제 불찰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움을 받을 방법 없나요? 이거 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잘못이라고 산재를 안 해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내 실수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먹을 커피 타 먹다가 그렇게 다쳤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먹을 커피를 타 먹더라도 아니 업무 시간에 피곤해서 그 잠을 깨고 업무를 더 잘하려고 커피를 타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산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다치게 되면 산재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심지어 사업주조차 네. 잘못을 떠넘기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거죠. 그쵸. 사연 속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비록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다쳤을 때는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 여린 살이 또 앞으로 그렇잖아요. 아직 성인도 아닌 친구들이 그렇게 화상을 입어서 또 이렇게 흉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데요. 꼭 이거 산재 처리해서 보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산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산업재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네. 제가 퀴즈를 좋아요. 선물 있나요? 선물은 제가 선물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선물 준비되어 있나요? 없나요? 나중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선물은 없지만 한번 잘 맞춰주시면 알겠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례가 산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다시요? 업무상 부상이 조금 어렵죠.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거 산재죠. 업무를 하다가 다쳤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질병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산재입니다. 역시 잘 맞추셨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 안 됐다? 그럼 이제 사장님한테 직접 받아야죠. 사장님한테. 예. 요거는 이제 민사로 가야지. 그렇죠. 이건 개인한테 사장님 재산을 압류하든가 뭘 걸어야죠. 예. 지금 많이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다쳤는데 뭐라도 받아내야죠.
네, 업장에서 커피 머신이라도 가져와야지. 뭐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쳤는데? 네. 일단은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보상은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산재 보상은 회사가 꼭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보상을 신청할 때 네. 그 주체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업주의 별도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별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 뭐 택배 종사자나 뭐 아니면은 배달,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형태 그 근로 종사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 산재보험이나 이런 게 좀 보호받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어려우시죠? 조금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면 특례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보통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부담이 되겠는데요? 이거 부담돼서 가입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산재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꼭 안내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했고요.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양한 정책들과 기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